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요, 사람이 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의를 추구하고 또 남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공정성을 요구하고 이러려면 자기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에 나서서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거나 진실을 밝힌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 대다수가 뒤섞여서 좋은 게 좋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지도층, 정치인의 이런 측면을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반 서민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정의나 공정이나 원칙은 대다수가 무시하게 살고, 또 이런 것들을 따지거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융통성이 없다, 앞뒤가 콱콱 막혔다, 좀 또라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따돌림 당한 사람이 황 대표라고 봅니다. 저 사람은 젊을 때 대학에서도 운동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걸다가 주류의 길을 가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 선생들의 비리를 문제 제기하다가 학교에 거의 잘릴 뻔도 하고 개고생을 했습니다. 삼청 교육대 끌려갈 뻔했다 들었고, 그 여파로 고등학교 내신이 4등급이라서요, 서울대에 이름을 올린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대학에서도 그냥 당시 대학을 풍미하는 한 운동권 파벌에 몸을 담아서 충실하게 했다면 저 머리와 구변에 좀 성공했을 건데, 주사파도 안 했고, 그렇다고 무슨 NLPD 이런 쪽을 다 비판하고 자기의 길만을 간다고 대학 다닐 때 서울대 농업정책연구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길을 갔어요. 그렇지만은 대충 하지 않고 농촌 현장에도 가고 개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운동권 주류 파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하는데도 혼자서 안 들어서 그 험한 관변 농민단체를 투쟁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농민운동을 한때 우루과이 라운드 때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고 뛰어들어서 오래 고생을 했고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판에 잠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또 대통령 아들 문제나 대북 문제 등을 지적하고 탈당해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가서 민주당에 있다 나왔으면 반대쪽으로 한나라당 쪽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거기도 또 붙지 않고요. 그냥 정치할 듯 할 듯 하다가 결국 정치하지 않고 작은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 대표를 오래 알았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연락을 안 하고 소식을 끊지요. 왜? 또라이라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외골수가 되어간다고 비아냥거리겠죠. 술 한잔 먹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술도 안 먹지만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뭔가 정의면 정의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만 정의를 적용하고 다른 한쪽에 불의를 묵인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공정도 그렇습니다. 공정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돼야지 한쪽에만 공정하고 한쪽은 불공정하게 하면 그건 또 공정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들까지요, 그냥 정의나 대의나 이런 것들을 껌 씹듯이 씹고 버립니다. 허진 대사님이 항상 그럽니다. 자기가 독일에 유학하고 독일에서 근무할 때 독일에는 말입니다, 그 운동권이던 사람들이 적군파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테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던지고 종신형을 받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데모하고 이념이 시끄러워도 제대로 결정적 테러를 하나 해서 결정적 처벌을 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허 대사님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요, 전부 입으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진영의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를 노리고 떠드는 거지, 진정으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찌질하지요. 한국에 보수가 어디 있고 솔직히 말하면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개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국민들이 이런 싸움에 또 나누어서 패를 나누었어요. 개딸이니 이운빠니 노는 꼬라지, 건이빠까지 포함해서 참 기가 찬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고 혁명 20일 만들어서 제 길로 가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애를 미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민도와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외국에 가서 황 대표가 저런 기치를 내걸고 이 안보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 대공황,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올 포퓰리즘을 예측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었다면요. 벌써 원내 진출해서 집권당을 엿보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정치 수준으로는 평생을 가도 정치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국민적 기반이 되겠는가? 여기서 국민적 기반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이 사실상 정치 의식이 굉장히 저질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이요, 듣기 싫어도 그걸 갖다가 좀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맨날 시청자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게 뭐 개그 프로지요. 그게 무슨 방송입니까? 정치 방송이 그래서는 안 되죠. 자, 황세프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남을 처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처단하나, 문까지 가느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엊그제 보니까 이고 문이고 깜빵 보낼 일 없다. 지금 윤 하는 걸로 봐서 이 말을 어떤 당원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니까 그들이 깜빵 안 보내도 온맘 이재명이 베껴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 아닌가, 요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정의 수준이 그 정도면 옷만 베끼겠다고 달라들면 옷이 벗겨지겠습니까? 옷도 못 벗기죠. 죽이려고 해야 옷을 벗길지 모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의 비리를 처단한다는 데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이재명이 싫었어요? 이재명이 왜 싫습니까?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싫어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그자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다르고 위선적이라서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돼요. 그래서 밖으로는 이재명이나 문이나 한국의 좌파 친북 성향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노무현 때부터 한 말이 있죠. 정의, 공정,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기회 균등해야 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문재인도 똑같은 소리를 했고 이재명이도 입으로 서민을 말하면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선 떨어졌어요. 일반 학생들이 어디 대기업을 목표로나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다가 그것 떨어져도 몇 달간은 정신없을 겁니다. 대선 떨어진 사람이 그 직후에 주식을 사요. 무슨 정신세계일까 궁금하죠.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초반에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또 재선을 갖다가 선언하려고 할 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1,100만 원, 그 당시에 1,100만 원이면 그것도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1,100만 원대에 분양을 해서 평당 판교 IT밸리 노동자들이 사는 그런 주택단지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진짜 이재명이 1,100만 원에 분양하려면 분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4조 매출에 2조가 남았으니까 그 남는 거 줄이고 공영으로 해서 2조만 남겼더라면 분양 가격이요, 평균 한 2,400만 원 안팎이었으니까 얼마든지 1,100만 원에 분양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길을 택하는 대신에 3인으로 구성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몰아주고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에 몰아주면서 결국은 대장동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의도였고 결과가 그래 된 것은 자기 밑에 있던 일부와 대장동의 시행을 책임진 사람들의 일탈이었다고요. 오나는 밑에서 벌어진 잘못도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밑에서 열심히 해서 잘 됐더라면 잘된 공도 자기가 다 차지합니다. 오나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 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감수하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밑을 쪼고 감시하고
지시하고 챙겨야 되는 업무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온화의 책무를 무시하고 일이 잘못되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그랬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대장동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말과 다르게 3인반의 돈놀이판이 된 것만으로도 이재명은 자기 비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대장동 문제에 책임을 지고 저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유한기도 모르고 김문기도 모르고 유동규 뭐 같은 사람 안지는 하지만 뭐 밑에 산하기관의 직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결국 비판받는 이유의 핵심은 본인이 말했던 정의와 공정과 기회균등을 스스로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입으로만 밖에다 대고 정의, 공정, 기회균등을 말했다는 위선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죄 중에 대고 질이 안 좋은 악질적인 죄가 위선이에요. 그래서 나쁜 놈이 나쁘다고 나쁜 짓을 저지른 것과 착한 척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나쁜 일을 저질러서 죄를 짓는 것은 훨씬 나쁘죠. 이런 정치인의 위선과 가식에 의한 비리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증거에 기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 대마불사다 말 아닙니까? 그래서 큰 놈은 아무리 돈을 빼먹고 해도 큰 금융기관은 안 넘어간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인이 대선 후보라도 도둑질을 했으면 깜빵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비리가 많지만 나를 건드리면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보복 주장하는 정치인 진짜 나쁜 자다. 없는 죄가 나와서 정치 보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나 저질러도 순식간에 일반인 같으면 양해될 일도 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더러운 놈이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이것도 틀린 이야기죠. 더러운 자가 더러운 자를 처단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윤석열 정권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더러워도 더러운 이재명을 처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 또 노무현 같은 경우, DJ 같은 경우 지난 정권에 대해서 별로 비리를 알아도 상징적으로 제일 밉상인 사람 한둘 감방 보내고 처리를 안 했어요.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저자를 처리하면 나도 지은 죄가 많은데 또 내 다음에 들어선 자가 나를 그렇게 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비리를 덮어주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훌륭했다라고 말하는 건 개소리입니다. 여기 뭐 남아공화국이라 가지고 흑인 백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도둑질 해놓은 놈을 집어넣으면 내가 그 놈한테 또 더 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대체로 한국의 대통령 된 자들이 상대방의 죄도 적당히 덮어줘요. 내가 문 정권을 처단해야 된다고 지난 대선 때 윤가리 당사 앞에서 그렇게 떠드는 이유는 부패로 박 정권을 처단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박 정권이 많이 잘못했지만 박 정권의 부패는요. 문가리가 저지른 부패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지른 비리가 몇백 배, 몇천 배인데 통치 기술로 5년 동안에 잘 주무르고 호환이 없도록 해놓고 빠져나가는 거죠. 미리 그런 것을 예단하고 황 대표가 대선 무렵에 그렇게 동당 당사 앞에서 문청산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윤은 끝내 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되어서요. 이재명만 적당한 선, 즉 정계 퇴출 수준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문은 손대지 않고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과거 청산을 하는 척하면서 적당히 끝내려고 해요. 지금 대장동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과거 청산으로 쇼만 하고 그리고 적당히 빠져나가서 기득권과 한패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물러가겠다. 제가 윤 정권의 기득권하고의 관계가 우려된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차에 지금 김현장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하라 했잖아요. 고소 안 하고 의혹을 벗을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김현장의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한 걸로 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집단이고 재벌들을 옹호한 걸로 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집단이라는 것은 맞아요. 윤석열이가 자유 언급하면서 기득권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술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득권과 친하다고 하고 술 좋아하고 하니까 이걸 엮어서 기득권의 상징이 한국의 김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김현장과 윤석열 술을 엮어서 지금 청담동 사건이 나온 겁니다. 윤은 여기서 이 사건의 끝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한동훈이가 떳떳하다면 이 사건을 끝을 봐서 이 헛된 폭로를 계속하는 김의겸이 촛불을 선동하는 이재명이 둘을 깜빵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김의겸이 허위 폭로로 깜빵을 보내고 이재명이는 대장동 뇌물 몸통을 찾아내서 햇볕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깜빵에 보내고 그리고 자신들은 떳떳하게 임기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자신들이 이런 처단을 하기에는 너무 깊숙하게 엮여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처단하려고 하는 자에게 자신이 혼탁해서 처단할 수 없다면 그러고도 발 뻗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꿈 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남을 처단하기에 너무 멀리 온 자, 결국 당신도 처단당한다!